10월 15일 수요일 오늘 주간 3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주간 억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좀 서운하네요. 그죠? 아오 정말 다 와서 저렇게 깨지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는데 연패를 또 안 가게 잘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본 야구가 진행이 중이고요. 진행이 되고요. 저기 두 번째 시리즈죠, 그죠? 두 번째 시리즈가 진행이 된다. 일본 포시의 특징은 일단 국야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먼저 올라가 있는 팀이 이제 위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런 거고, 이제 국야 같은 경우는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밑에서 올라가는 팀들은 조금 더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팀들은 이제 타격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승을 먼저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죠? 1승을 먼저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좀 심하다.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한 경기라도 뺏기면 사실상 이제 경기를 뒤집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죠? 먼저 2승을 주면은 뒤집기가 힘들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좀 심하다. 그래서 1차전이 뭐 누구한테도 중요하지만 1차전 부담이 좀 심해요. 그런 거고. 첫 번째 경기는 한신대였고, 여러분들 추천 절차를 안 눌러주셔가지고 조금 가려서 얘기하고 좀 텐션도 낮고 이해를 해주세요. 안 누르시니까 어쩔 수가 없다. 적당히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태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한신대 욕고 잘하겠죠. 뭐 둘 다 잘하겠죠. 둘 다 뭐 잘하겠죠. 일단 팀의 왁구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의 왁구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두 팀의 특징은 뭡니까? 빠따가 좋고 불펜이 조금 별로고. 근데 두 팀 다 불펜이 올해 좀 괜찮게 돌아갔다는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두 팀의 빠따 왁구만 딱 놓고 보면은 뭐 빠따 센 팀 뭐 소뱅도 있고 니오넴도 있고 그렇지만은 진짜 뭐 빠따 왁구를 잘 벌합니다, 두 팀 다. 그렇죠? 한신부터 한번 쓱 훑어볼까요? 사토가 올 시즌 뭐 크레이지 모드를 좀 달렸었고요. 치카모토, 나카노, 모리시타, 오야마, 사토 1번부터 5번까지가 정말 뭐 덜덜덜덜 합니다. 그죠? 일단 이 팀의, 그리고 뭐 올 시즌 뭐 이제 스텝업을 이뤘던 오바타, 빠따만 놓고 보면 진짜 뭐 안 빠집니다. 어느 팀한테. 이 팀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오야마나 사토 이런 양반들이 조금 좀 병사를 은근히 좀 많이 까, 이 양반들이 한번 좀 잘라먹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올 시즌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두드러지진 않았고요. 그런 점들이 특징이다. 불펜 리스크가 있는데 올해 이시가 많이 좀 지워준 느낌이 있고요. 유아사, 치키나 오요카와 같은 양반들도 올해 불펜에 많이 큰 힘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이와자키는 좀 많이 불안해요. 사실 마무리 투수를 하기에 왁구가 정말 좋지 않은 양반입니다. 그죠? 변화구형 투수, 특히 체인지업 러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또 마무리를 나름대로 경험이 또 많은 선수기 때문에 뭐 의외로 좀 잘하긴 하는데, 항상 이 양반은 리스크가 좀 따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시를 마무리를 쓸 수도 있는데 뭐 돌려 가면서 테스트는 하더라고요, 시즌 말마에. 요코하마도 뭐 왁구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시즌 내내 뭐 별로였는데 작년하고 비슷하죠. 시즌 내내 별로였다가 시즌 막판에 좀 버닝이 나왔고, 그 중심에는 스스고가 있었고, 그리고 포시에서 작년에 말도 안 되는 업셋 우승을 만들어낸 팀이니까 뭐 기대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역시나 빠따 왁구가 좋고 불펜이 좀 별로라는 특징이 한신하고 비슷하지만은 올 시즌 나름대로 뭐 불펜이 얼추 좀 돌아갔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죠? 아무래도 불펜 쪽에서 올해 좀 힘이 많이 됐던 건 이리에죠, 이리에. 아직 뭐 저연차 선수인데 볼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전반기까지는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해줬어요. 일단 방망이 풀 스쿼드로만 보면은 빠따는 솔직히 전 안 빠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올해 좀 부상으로 좀 많이 힘들었죠. 미야자키 토시로가 시즌 아웃을 중간에 당했었고, 그리고 오스틴이 시즌 내내 이제 부상 부진으로 이제 좀 저기 했고, 뭐 경기가 좀 적고 하니까 전체적인 왁구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스틴이 정상적이 않았고 이런 부분들. 마키 슈고가 근데 최근에 이제 복귀전을 포시에서 치렀는데 그래도 타격감도 괜찮았고 기대감이 있죠, 그죠? 스스고, 사노, 마키, 슈고 이런 양반들, 올 시즌 잘했던 에비나, 가능성을 보여준 와타라이, 역시 야수 왁구 아주 좋습니다. 야마모토 유다이, 굉장히 에버러지 좋은 타자들도 많고, 야수 왁구는 조금 밀리는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뭐 크게 밀리는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팀의 왁구는 당연히 한신이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요코하마도 크게 많이 빠진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시리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제 포시에서 정말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예, 이게 쉬고 온 팀들이 당연히 투수력에서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 있기는 한데, 이 양반들이 오래 쉬고 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타격감을 못 잡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어찌됐든 요코하마는 어떻습니까? 타격감이 지금 괜찮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죠? 예, 요미우리와 시리즈에서 이미 타격감이 괜찮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오늘 경기의 관건은 역시 한신의 타격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 시즌 양 팀의 상대 전적은 14승 3무 8패로 한신이 압도적이진 않죠. 그래도 포시 올라온 팀 치고는 이 정도는 압도적이긴 한데, 재밌는 것은 홈에서는 6승 1무 6패로 홈에서는 똔똔 반반이었다는 거예요. 예, 원정에서 8승 2무 2패. 은근히 요코하마가 홈에서 성적이 좀 별론데 올해는 홈에서 평타 좀 쳤을 거야. 그래서 홈팀이다 보니까 이제 홈에서 세 경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은근히 오히려 별로일지도, 예, 오히려 별로일지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 팀의 홈구장은 좀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예, 일단 흑구장이라는 거, 야외구장이라는 거. 일본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동구장이 좀 많다 보니까 예, 흑구장이고 야외구장이고. 예, 근데 기본적인 왁구는 뭐 펜스는 요코하마가 좀 더 높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코하마 구장이 바람 영향을 좀 더 많이 타는 구장이기 때문에 좀 더 타자 구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 오늘의 선발은 무라카미, 쇼키, 아즈마가 나옵니다. 두 선수 다 팀의 에이스급 자원들이긴 한데 에이스급인 것 치고는 조금 좀 구위들이 좀 약한 편이기는 해요, 그죠? 예. 무라카미, 쇼키는 국내 선수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약간 원테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변화구들의 장점이 있고 공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공 끝에 힘이 좋고, 예. 그리고 다양한 변화구들, 완급 줄 수 있는 능력들, 그런 부분들이 점점 잘 다듬어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단기전에서는 스토프가 중요한데 스토프가 조금 좀 아쉽기는 해요, 그죠? 예, 그런 점들이 있긴 하다. 근데 충분히 쉬고 왔기 때문에 스토프 기대치도 오늘은 좀 있을 수 있고, 2년 차에는 소포모 징크스를 좀 겪었죠. 예, 그리고 1, 2년 차에서 이제 아무래도 신빙이다 보니까 원정에서 좀 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올 시즌 3년 차에는 원정 리스크를 좀 많이 지어내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10월 2일 날 등판 이후에 뭐 충분히 쉬고 나오기 때문에 역시 좀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리스크로 꼽아볼 만한 거는 일단 요코가 지금 타격감이 괜찮다는 부분이고요. 네. 무라카미 쇼키가 시즌 말미에 10경기를 끊어보면 1.92로 아즈마의 3.00하고 비교하면 최근 폼은 무라카미 쇼키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흠잡을 만한 게 하나 있는 게 요코하마전 전적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홈원정 안 가리고 좀 별로였어요. 최근 10경기를 요코하마전을 끊어보면 2승 4패에다가 ERA가 3.36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 야구에서 특히 단기전에서는 꽉 피칭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실점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양반 요코하마전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은 실점을 하지 않은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뭐 리스크라고 볼만한 것 같고요. 평균 자책점 기준으로 한 2점씩은 깔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시에서 2점은 좀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요코하마는 타격감이 검증이 돼 있는 상황이고 한신은 오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반대 선발은 아즈마입니다. 역시나 이 양반도 공 끝에 힘이 괜찮긴 하지만 이제 구위형보다는 그래도 로케이션 피처에 가깝고 약간 이제 크로스 형태의 선수죠. 네, 우타자 상대로도 원래 크로스 형태의 선수들이 이제 우타자한테 조금 약할 수 있는데 우타자 상대로도 몸쪽 승부를 잘하기 때문에 우타자도 뭐 나름대로 잘 막는 친구입니다. 올해도 뭐 조금 올해 뭐 불륜 이런 이슈로 좀 출발을 했고 그래가지고 올해 좀 별로일 줄 알았더니 올해도 2.19 정말 굿밥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들이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최근 10경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라카미 쇼키 1점대하고 비교하면 좀 아쉽죠. 3.00이니까 시즌 후반기에는 조금 좀 아쉬웠는데 반대로 무라카미보다는 상대 전적이 좋았습니다. 올 시즌 한신전 2경기에서 7이닝 1자책, 5이닝 1자책. 올 시즌 한신이 굉장히 고점 있던 빠따를 감안했을 때는 2경기 모두 괜찮았다. 근데 2경기 모두 피안 타율이 조금 높았다는 점은 역시나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신이 그죠? 그렇다. 그래서 선발은 고놈 느낌이기는 하고요. 최근 폼에서는 무라카미 쇼키가 좀 낮고, 아무래도 포시에서 지금 한 경기에서 좀 좋지 않았던 아즈마 안 던졌구나. 아즈마는 포시 안 던졌고. 아무튼 최근 폼에서는 무라카미 쇼키. 상대 전적에서는 아즈마가 조금 나은 요 정도 느낌이고요. 결국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제일 신경 쓰는 부분들 그죠? 1차전의 타격감. 이게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예, 무조건 안 좋다 이거는 아니야. 근데 안 좋은 케이스들이 꽤 있다. 제가 느끼기엔 한 60에서 70% 정도는 조금 안 좋은 쪽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예, 첫 번째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뭐 상대도 에이스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타격감이 첫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케이스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선발 오늘도 역시 이제 한 점 차, 두 점 차 싸움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예,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고. 저는 오늘 한신을 배팅하는 건 리스크가 약간 높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죠? 예, 홈에서 압도적인 모습도 아니었고. 타격감에 대한 의구심도 첫 경기에서는 조금은 좀 가져야 하고. 상대 전적에서 무라카미 쇼키가 다소 아쉬웠다라는 부분도 예, 오늘 한신을 배팅하기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요거 역풀 4점은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를 보는 이유는 일단은 아즈마의 최근 폼이라든지 무라카미의 상대 전적이라든지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는 되게 많거든요. 예, 지금 요코하마는 빠따가 검증이 돼 있는 상태고 기준점이 4.5니까 너무 낮기도 하고 양 팀 다 뭐 빠따 폭발력이 있는 팀이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포시 첫 경기는 저는 언더가 왔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배변까지 나오고 있네요. 다음 경기는 소프트뱅크 대 립보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은 올 시즌 참 재밌게 경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시즌 막판에 소프트뱅크가 홈에서 이제 수입을 또 확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니오넴도 홈에서 한번 수입을 딱 만들기도 하고 예, 뭐 마지막 경기들도 참 치열하게 재밌는 경기를 좀 많이 했었죠. 예. 두 팀의 왁구 조금씩 다르죠. 예, 저는 그래도 소뱅이 야수 왁구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좀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 일단 소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격 밸런스, 뭐 폭발력이 좋은 팀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밸런스는 그래도 단기전에서는 소뱅이 빠따 밸런스는 제일 잘 잡혀 있는 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시즌 막판에 올 시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야마데지가 너무 부진했고 중간중간 부상자들도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다는 점에서 정말 힘든 시즌을 보냈지만은 시즌 막판에 복귀한 야나기타가 팀의 중심을 좀 잘 잡아주는 모습도 꽤나 인상적이었고 역전이 좀 여기저기 아픈 선수들도 좀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참 야수진의 왁구가 참 좋다. 뭐 너무 홈런에 기대지도 않고 밸런스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올 시즌에 이제 소뱅에서 가장 좋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불펜입니다. 불펜. 야마데지가 김주환 맞아요. 불펜이 원래 여기가 별로잖아요. 그렇죠? 오스타 빼고는 믿을만한 양반이 없었고 근데 오스나가 올해 이제 좀 부진했고 근데 올해 우한 3인방이 불펜에서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올 시즌 소뱅의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불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그죠? 한 점차 경기를 굉장히 잘 지켜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고 시즌 막판에 최근 10경기를 보더라도 경기당 실점이 1.6점 선발 ERA 1.19 팀 ERA 1.50으로 정말 압도적인 투수진의 힘을 보여줬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예. 빠따 밸런스 좋고 불펜 좋고 선발 좋고 니오넴은 뭔가 그냥 얘네들은 참 좋은 팀인데 뭔가 좀 2%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렇죠? 빠따야 뭐 폭발력이 있는데 뭔가 뭐 조직력이라든지 응집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소뱅한테 조금 딸린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압도적인 뭐 파워 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는 팀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불펜 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시즌 이러다 보니까 선발 쪽에 있었던 양반들을 불펜으로 좀 보냈죠. 가네무라 같은 경우는 불펜으로 좀 보내가지고 조금 불펜을 좀 단단하게 만들 그런 조치도 좀 취해보고 하지만은 불펜이 별로고 소명 상대로 약하다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네, 그렇다. 올 시즌 양팀의 맞대결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13승 12패로 소뱅이 한 경기, 딱 한 경기를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고, 소뱅이 홈에서 8승 5패라는 점은 뭐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고, 시즌 막판에 서로 막 이제 홈에서 수입들을 거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오늘이 또 소뱅 홈이라는 점도 참고를 할 만하겠죠. 올 선발은 모이넬로입니다. 모이넬로도 타치코타고요. 모이넬로는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양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양반이 작년에 선발로 돌아왔기 때문에 작년 시즌 말이나 올 시즌 플로 치를 때 체력적인 문제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전혀 나오질 않았고요. 좀 아시다시피 뭐 최고의 투수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타점, 구위,
높은 타점에서 오는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고 뭐 하나 흠잡을 게 별로 없는 양반이고 시즌 말미에 조금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좀 안 좋아가지고 한두 경기 터진 경기들이 있고 그 경기 중에 하나가 니오넴전이었거든요. 이 경기 상대 신빙 친구한테 막 런 이렇게 맞으면서 그죠? 완전히 니오넴의 흐름을 탔던 그 경기가 한 번 있고 이때 좀 구위가 좀 안 나오긴 안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이때보다는 구위가 회복이 됐을 겁니다. 그죠? 지금 모이넬로가 시즌 막판에 조금 스터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소뱅이 어떻게 했죠? 9월 24일 이후에 등판이 없었어요. 지금 거의 3주 만에 등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 이 투수들이 2주, 3주 쉬고 나오면 진짜 다른 투수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꽤 기대감이 있다. 그냥 조금 아쉬운 거는 니오넴전 전적이 조금 아쉬웠다는 거고 시즌 막판 경기에서 피홈런 3방 7실점한 경기가 한 번 있었다. 올 시즌 작년 시즌 통틀어서 가장 안 좋았던 경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 경기가. 하지만 모이넬로는 기대감이 있다. 타츠코타, 뭐 니오넴의 제2의 뭐 다르비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친구인데요. 일단 스타일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저 다르비슈라고 이야기를 듣는 이유, 잘생긴 얼굴, 큰 키, 높은 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리고 니오넴 선수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듣는데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 저 다르비슈는 로케이션 피차고 아무래도 뭐 로케이션 피차라고 봐야 돼. 이 양반은 구위형이고 니오넴의 대부분의 우완들은 거의 구위형이 많죠, 그죠? 변화구는 조금 아쉽고 압도적인 구위가 이제 장점인 그런 친구들이 좀 많다. 이 친구 올 시즌 데뷔 시즌인데 100이닝을 넘게 던졌고요. 정말 뭐 너무 잘 던졌습니다. 8승 2패까지 찍었었고. 근데 시즌 막판에는 상태가 좋지가 않았죠. 아무래도 뭐 당연합니다, 그렇죠? 시즌 뭐 초중반에 이렇게 빵빵 잘 던지다가 이제 체력적으로 당연히 부담이 올 수밖에 없어요. 04년생 아직 어린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시즌 막판에는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해졌다. 시즌 막판에 조금 휴식을 좀 줬는데도 휴식발도 잘 못 받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올 시즌 조금 좀 많이 던졌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실질적인 2024년에 데뷔를 하게 했지만 올 시즌 실질적인 데뷔 시즌이고 데뷔 시즌에 100이닝을 넘겼다는 거는 분명히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역시나 9월 27일 날 등판 이후에 오늘이니까 뭐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나오는 거기는 해요. 뭐 구이형이고, 그리고 충분히 쉬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 양반을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 선발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올해 8승 2패를 거뒀는데 원정 8경기에서 6승 무패 ERA가 0.78이거든요. 이 부분에 좀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소프트뱅크 원정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 올 시즌 원정을 많이 갔던 팀들을 보면은 세이브전 3경기. 휴먼 아니죠. 빠따. 휴먼 아닙니다. 제가 던져도 지바롯데 원정 4경기. 지바롯데 원정은 좀 인정이긴 합니다. 그렇죠? 지바롯데가 뭐 빠따가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극단적인 타자 구장이고 바람도 많이 부는 구장인데 이 구장에서 4번이나 던졌고 다 잘 던졌다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보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그렇죠? 약간 원정에서 유독 승효 기질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들. 소프트뱅크 원정은 가본 적이 없고요. 올 시즌 홈에서 소백 만나가지고 5이닝 5실점으로 개털린 경기가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이형들 투수가 아무래도 휴식발을 잘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로케이션 피처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휴식발을 좀 덜 받는 경향은 있고 이런 양반들이 확실히 좋기는 좋은데 이 양반이 시즌 말미에도 휴식발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미 소백한테 한번 털려본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리스크는 모이넬러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소뱅이 첫 경기 타격 이슈 같은 게 좀 나올 수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소뱅이 그래도 단기전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큰 빠따고 좀 더 리스크가 적은 빠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소뱅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시즌 막판에 양 팀이 만났을 때 또 서로 홈에서 성적이 좋았다는 부분도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농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LG 대 안양 정관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구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흐름을 쑥 보면은 최근에 농구는 개막하고 지금까지는 솔직하게 좀 뻔해요. 흐름은 그죠? 대체적으로 그냥 이길 만한 팀들이 많이 이기고요. 무난한 흐름이 많습니다. 근데 딱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이틀 지랄이 났거든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그냥 무난무난하게 나왔어요. 어제는 제가 이제
가스풀이었나? 가스풀 마지막에 뭐 갱신이 뭐 되긴 됐는데 아무튼 그렇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한번 좀 조심할 타이밍 정도는 좀 되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이 들기는 해요. 꼭 주간 경기 수요일 목요일에 지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원 LG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LG SSK전 빼고는 뭐 다 이기고 있고요. 지금 사실 경기력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죠? DB나 소노 같은 팀들한테 은근히 좀 고전하기도 하고, 물론 다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 또 홈으로 돌아와서 KT 상대로 또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에서 경기력은 점점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긴 들고요. 일단 창원 LG는 기본적으로 수비 악구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외곽 옵션인 6 이상이 지금 3점이 잘 터지는 시점이라고 하면 진짜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의구심은 드는 거는 이 양반들이 작년에 수비를 굉장히 잘한 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KT전에도 53실점, 손호전에 74실점 뭐 좋다고 얘기하기엔 좀 뭐 하긴 한데 아무튼 근데 시즌 초반에는 약간 수비가 좀 삐걱거린다는 느낌도 좀 지울 수는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 뭐 샘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록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역시 100포지션, 100포지션당 뭐 디펜시브 레이팅은 리그 2위, 리그 2위 수준을 여전히 가고 있기는 하다. 근데 이거는 한 경기 팀 경기가 있잖아요. KT가 53득점, 여자 농구를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해야 될 거. 나머지 경기들 평균을 내보면은 거의 70점 후반이긴 하거든요. 작년에 LG에 견고했던 수비가 여전히 건재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살짝이 들기는 한다. 기본적인 왁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마레이가 지키고 있는 포스트, 그리고 외곽 수비 로테이션이 워낙 잘 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가 원래는 아주 좋은 팀이긴 하다. 아무튼 뭐 창원 LG는 6 이상의 슛감이 좋은 시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죠? 여기는 원래 기본적인 왔고 수비가 좋은 팀이고, 근데 이제 외곽 효율이 약간 아쉽죠. 근데 6 이상이 잘 터질 때는 매섭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반대는 이제 정관장인데 정관장이 이제 역시나 올해 이제 다크호스로 좀 볼만한 팀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다크호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지금 컨디션들도 첫 번째 경기에서 좀 별로였던 컨디션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메인급들이 그런 점에서 기대감이 있고 직전 경기 서울 삼성전 패배하긴 했지만 이 경기는 저희도 반대를 봤죠. 프랭까지 그죠? 그 뭐 역배를 보진 않았지만 저는 프랭까지는 봤던 이유는 뭐냐? 이 전 경기를 너무 많이 떴다 그죠? SK전이었고 주전들이 35분씩 뛴 다음 백투백 경기였기 때문에 고전하는 모습이 나와도 이건 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실제로 80대 83으로 나름대로 뭐 잘 경기 자체는 좀 비비긴 비볐어요. 이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아반도가 경기에서 슛감이 점점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죠? 지금 이쯤이면은 사실 거의 경기력이 거의 고점에 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무래도 아반도가 슛감이 이렇게 좋으면은 뭐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변준영 같은 돌파 옵션이 좋은 양반들하고 궁합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반도가 이래버리면.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정관장이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이 팀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오브라이언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반이 지금 일단 폼이 괜찮아요. 그죠? 저 이 양반이 아주 괜찮은 1옵션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한 1.5 정도 보는 양반인데 일단 지금 좋아. 그리고 지금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특히나 되게 열심히 해주고 있다. 수비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100포지션당 디펜시브 레이팅 아직 뭐 기록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리그 2위가 LG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리그 1위가 정관장입니다. 물론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되고 한 바퀴 돌아야 되고 이제 몇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참고를 하고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저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양 팀이 만난 팀들 중에서 공통 분모 또는 비슷한 타입들을 제가 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아무래도 원주 DB가 제일 적절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원주 DB도 높이나 이런 쪽에 메리트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LG하고 그래도 유사한 면이 좀 있죠. 근데 일단 원주 DB하고 경기를 보면 원주 DB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75대 69. 특히나 이 경기에서 앨런슨 억제가 꽤나 좀 괜찮았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꽤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날 외곽이 잘 던졌단 말이야. 최성원이나 강상재 알바노 이런 양반들이 돌아가면서 외곽이 잘 터져서 그렇지 앨런슨이 꽉 막히면서 경기가 좀 위험해질 뻔했거든요. DB도. 그래서 비슷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LG. LG 상대로도 정관장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기준점이 151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즌 초반에
지금 언더 오바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반반인데 오바가 조금 많은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시즌 초반에 지금 기준 좀 낮게 받은 경기 중에 오바 같은 경기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거의 리글리 기준점급이야 거의. 리글리에서 기준점 낮게 받으면 언더 뜨고 높게 받으면 오바 뜨잖아요. 거의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제가 이게 기준점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받아서 양 팀 다 지금 6위상도 슛감 좋고 정관장도 아반도 슛감 좋은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경기들 좀 자세하게 뜯어봤는데 매치업 상으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은근히 오버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도 슬쩍 좀 들기는 한다. 예, 아직 샘플이 좀 부족하지만 디펜시브 레이팅 1, 2 팀이라는 점 100포지션 기준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근거로 들었던 비슷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DB와의 맞대결에서 이 기준점에서 언더가 났다는 거 정관장. 근데 사실 언더로 시원하게 손이 나가는 언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슛감이 좋은 양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도 일단 언더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기준 좀 낮게 받은 경기에 거의 언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경기인데 저는 왁구상으로 정관장이 그래도 해볼 만한 경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죠? 일단은 LG가 시즌 초반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알던 LG의 수비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살짝 든다는 거. 그리고 정관장이 지금 수비 왁구가 꽤 괜찮다는 거. 그리고 비슷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DB와의 매치업에서도 나름대로 수비 억제를 잘했다는 부분들. 거의 LG의 공격 패턴은 아무래도 뭐 타마요나 그죠? 그리고 마레이 쪽에서 이제 파생되는 킥아웃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디펜스에서 강점을 좀 보여준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언더의 프렌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역배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기는 역배까지는 좀 과감하게 못 보겠는 게 저는 6이상 외곽이 잘 터지는 창원 LG는 메리트가 꽤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일반승은 창원 LG 쪽으로 보고요. 그래도 경기는 언더 게임이 좀 타이트한 게임 아닐까 그 정도 보겠습니다. 세 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따봉 글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